첫 번째 발표는 동물복지 인증 사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안형철 돈마루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형철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를 벗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 시간이 좀 짧아서 빨리빨리 스킵할 것들은 스킵하면서 동물복지가 어떤 것이고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도드람에서 잠깐 근무하다가요. 돈마루를 만들면서 같이 넘어와서 지금까지 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저희 회사가 하는 것들이 좀 특이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업계가 해야 될 일들, 무항생제가 생겼을 때 처음으로 무항생제를 따려고 노력했고요. 동물복지도 마찬가지고 또 업계에서 뭐 작년까지는 항상 뒷다리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홍콩 쪽에 수출을 진행했고 이래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돼지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집 가짜가 밑에 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하고 또 지금 요소수도 문제지만 거름을 생산하고 60년대, 70년대 수출을 진행한 또 잔치하면 생각나는 게 돼지 한 마리 잡자 이런 얘기들 했고요. 그리고 저희 음식의 대부분이 또 돼지고기로 만든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많이 먹는 이 돼지고기를 다루고 있는 회사가 저희 돈마루입니다. 회사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릴 거고요. 그 저희 회사는 뭐 주로 경기도, 이천, 여주 이쪽에 저희 농가들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그 돼지 농가들이 그 출하를 잘 하고 그 제값을 받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저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고요. 공장은 충북 제천에 있습니다. 저희 이범호 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경쟁사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커졌지만 도드람을 실제로 만드시고 그 2004년에 저희 돈마루를 만드신 분입니다. 저는 그 올 3월에 대표이사로 좀 젊게 취임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소신모 인증이나 꾸준히 새로운 것들, 뭐 농장 해썹이 생기면 농장 해썹을 하고 동물복지 무항생제를 계속 따르고 노력했고요. 요거는 뭐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공장은 네, 흑달제에 있고요. 저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쿠팡 신재관 MD도 와 있지만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마켓컬리, 뭐 헬로우네이처나 SSG닷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뭐 아까 오전에 발표 때 말씀하셔서 뭐 퀵커머스가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새벽 배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저희가 무슨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거나 한 건 아닌데 그 시장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모습이나 방향도 빨리 바꾸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친환경 매장, 올가을푸드나 이런 초록마을 이런 데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존하는 대부분의 그 쇼핑몰에서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부분육뿐만이 아니라 그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MAP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스 취한 포장을 해서 고객이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고요. 이제 실제로 동물복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물복지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지만 최근에 본 책들을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술적인 생산, 사양 관리를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물복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하면 크게 세 가지 편향이 있습니다. 편견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동물복지도 돼지고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직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라고 하는데 비건들이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물복지가 어떤 것일까? 사실 근데 저희가
하는 것들은 동물복지는 그 식물성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데 실제로 동물의 권리냐 동물의 복지냐에 대한 구분도 있습니다. 이게 동물복지도 결국 인간 복지를 위해서 건강하게 키워서 맛있게 그리고 건강한 돼지를 먹고자 하는 이런 것인지 아니면 동물 자체로 그죠? 물질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산업동물을 다루고 있어서 그에 대한 한계는 명확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동물복지를 처음 했을 때 기자분들이 농장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지능 목욕을 하고 있는 돼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돼지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돼지가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서 보는 돼지에 대한 복지와 실제로 돼지 본연의 복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또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들이 이런 관행축산업들,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때 무항생제 인증 돼지고기는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나머지 돼지고기는 유항생제란 얘기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동물복지가 그러면 한국 축산에서 맞는 시스템인가? 이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 동물복지를 실제로 모두가 구현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도 뭐 삼겹살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급률도 굉장히 떨어질 것이고 국내 축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실과 이상을 잘 맞춰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그 인간이 소, 돼지, 닭을 키워가면서 순환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넣은 건데요. 그 요즘에 뭐 기건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런 배양육이나 그죠? 그 식물성 저는 그 축산 쪽의 입장이면 이런 것들은 사실 대체육이라고 말하는데 대체육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인조고기 아니면 가짜고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탄소도 나오겠지만 이것들이 그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식물성 대체육이나 동물 세포 배양육들이 거의 2040년에는 거의 35% 40%까지 간다는 얘기들도 있고 결국에 뭐 양극화 얘기도 오전에 많이 나왔지만 돈이 있는 분들은 프레시한 생고기를 먹고 그죠? 좀 낫거나 아니면 뭐 패티나 이런 것들은 인조 식물성 대체육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에 뭐 ESG 경영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가 나오는 메탄가스가 뭐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 18%에 가깝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배출량의 뭐 2.7%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서요. 꼭 주범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동물복지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물복지를 사실 본 게 옥자라는 영화 넷플릭스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 EU FTA 때 동물복지된 돼지고기를 수입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동물복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최근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옥자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가장 빨리 크고 맛있고 뭐 건강한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동물복지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랑의 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 옛날에는 실제로 뭐 매를 아끼면 나쁘게 된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때리면 안 되고 실제로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담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야 옛날엔 비행기에서도 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옛날엔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맛있으면 되지, 싸면 되지, 배부르면 되지 하지만 지금은 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사진은 옛날에는 저거를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요즘은 횟집에 저렇게 나오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잡아주세요 해서 회를 먹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체를 놓고 먹는 것과 같은 거라서 저런 부분들을 좀 가려야 될 것 같고, 개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문화인데 왜 그러지? 그죠? 88 올림픽 때 막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 개고기를, 저도 그렇지만 안 먹잖아요. 개고기가 아니어도 먹을 게 많고 굳이 개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루스 해리슨이라고 쓴 그 애니멀 머신, 그 공장식 축산에 실제로 가장 먼저 얘기가 돼서 이 공장식 축산이 문제가 있다는 걸 여기서 처음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지금 그 검역원에도 보시면 이 동물복지과에 그 반려동물이랑 산업동물이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맞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키우는 산업동물과 뭐 강아지나 그죠? 고양이나 이렇게 키우는 것들에 대한 그 서로 관리에 대한 방식, 그것들은 충분히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간단히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키우고 340만두 키우고 한우는, 돼지는 한 1100만두를 넘어서 키우고 있는 것들 자료로 말씀드리고요.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가 실제로 전국 그 농축 수산을 다 합쳐서 저희가 돼지가 1등이죠. 그죠? 7조가 넘어서 그 축산업 비중도 40% 가까이 되고, 네. 그리고 요 부분도 있다. 소비량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한 50kg가 좀 넘잖아요.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돼지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그리고 소고기고요.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소비량은 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도 말씀드려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인구도 한계가 왔고 안 먹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늘을까 했는데, 그 반려견, 반려묘가 계속, 저도 집에서 밥 먹고 있으면 밑에서 막 이러면 하나씩 주거든요. 그래서 소비량이 계속 느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근데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돈산업이 잘 아시지만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죠. TV에서 나오고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고요. 실제로 이건 유럽의 일이지만 스탑 킬링 애니멀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에 대한 권리들을 얘기하고 무한리필 식당에 가서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희가 어찌 보면, 그리고 요거는 양돈을 하는 분들이 깜짝 놀랄 일인데, 농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돼지를 훔친 거죠. 이들은 살렸다고 얘기하지만 훔친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나왔을 때 아프리카에 있는 열병을 왜 여기서 얘기하지 막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열병들이 이 공장식 밀집 사육 때문에 일어나고, 또 살처분들, 밀집을 하다 보면 이런 살처분들은 필연이거든요. 실제로 고기와 우유를 마시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도 늘어나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ESG 경영에 우리가 그럼 맞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존대로 공장식 축산에서 한다면 이 축산업은 혐오 산업이고 멀리해야 되고 숨겨야 하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돼지가 아까 1100만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돼지 농장 가보신 분들 있나요? 별로 없죠. 다들 꽁꽁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냄새 얘기도 많이 나오죠. 악취 관련 민원도 많이 나오고, 이게 지속 가능한 축산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정답은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돼지가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을 하려면 이 동물복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은
뭐 어차피 잡아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키우는 동안, 자라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 충분히 돼지가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나 식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밀사의 폐해는 뭐 워낙 AI나 그죠? 또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 전염성 가축 질병을 밀사를 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요분이 그 김문조 사장님이시고요. 거창에 있는 행복농장이고, 요분이 이제 저희 이천에 있는 성지농장입니다. 그래서 뭐 동물복지 좋아한다, 안다, 뭐 많이 먹는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뭐 동물복지 살 거다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시장이 워낙 작습니다. 작고 뭐 가치 소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 구매할 때는 저렴한 것들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보통 사례인데요. 농장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동물복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 처음인가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랑 같이 해서 동물복지 행동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판매를 같이 했어요. 물론 뭐 매출이 많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이런 계속해서 홍보활동 그리고 그 업계와 같이 하는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아까는 농협 그리고 이런 초록마을 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붐업하는 활동들을 해서 좀 사진을 넣었고요. 일단 인증 절차랑 서류 심사 그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인증을 신청하고 서류 심사를 하고 현장 심사하고 사후 관리 그리고 인증서 교부를 합니다. 크게 그 동물복지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농장에 대한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운송 차량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축장.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서류 심사 기준인데요. 보시면 그 예스와 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요게 안 되면 동물복지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점수는 60점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점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yes or no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저기 보시면 조명이 40룩스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것들을 보면 그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200-300룩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농장을 가보면 돼지를 새벽에 출하하거든요. 새벽에 출하하면 막 랜턴을 끼고 출하도 해요. 그러니까 조명 시설이 없는 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8시간 연속된 명기, 6시간 연속된 암기는 사실 낮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단순하지만 실제로 농장에서 굉장히 많이 못 지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냄새, 뭐 암모니아 농도 25ppm 이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냄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많이 없어지기도 없지만 이것 때문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기존의 농가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뒤를 못 봐요. 이런 좁은 케이지의 스토리에 있는데요. 자동사도 이렇게 밀사가 되고 저희가 그 성지농장을 실제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구제역 때 2010년 구제역 때 돼지를 다 묻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장에 돼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공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한 5,000호가 조금 안 되는 농가 중에 20개 농가밖에 동물복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돼지가 다 없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벌이가 없는 거예요. 농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동물복지를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스토를 하나 바꾸면 다 바꿔야 됩니다. 물,
사료, 뭐 전기 시설 모든 게 또 다 바뀌어야 돼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형 스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운동장을 만들어서 방목장을 만들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게 하고요. 이 군사 조금 이따 동영상 보여드리고, 특히 이런 것들, 그 자돈이 꼬리물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네랄 블록이라 그래서 장난감이나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밀사를 방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그 RFID를 이용한 그 군사 돈방인데요. 돼지가 한 마리 한 마리씩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 뭐 A라는 돼지가 뭐 3.5kg를 먹고 나오면 다음 돼지가 들어가서 또 먹고, 버스카드 같은 쉽게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이때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돼지도 서열이 있는 동물이라서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죽기도 하고 뭐 유산도 되고 해서 요것들 처음에 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복지에서는. 그래서 2015년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들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이베리코 돼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를 실제로 키우고 있습니다. 키워서 도토리 먹인 뭐 우리나라 돼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 ASF 때문에 방목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질병이 좀 안정이 되면 이렇게 넓은 데 방목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5가지인데요. 동물의 5대 자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한 그리고 고통, 질병,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주는 게 가장 동물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농장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제일 그 동물복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 꼬리 자르기라는 거거든요. 단미. 이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꼬리 자르기를 하지 않았어요. 않다 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살랑살랑, 아시죠? 돼지 꼬리 이렇게 돼 있는 거. 흔들면 돼지가 그걸 물어요. 물면 상처가 나고 그게 이제 등뼈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골마서 거의 폐사가 40% 50%까지도 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의사 처방을 받고 이렇게 바짝 자르진 않고 일부 자릅니다. 그래서 대신에 돼지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밀사를 방지하고 장난감도 넣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군사전방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 비육장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본장이라고 해서 새끼를 낳는 것과 비육장 두 개를 나눠서 하는데, 뭐 이것들은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쉽고 좀 모아서 기르지 않는, 보통은 한 20에서 30% 정도를 덜 넣으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플라잉 리플이라 해서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장난도 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위탁장에서는 사실 기록 관리를 안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관리하고 아픈 애들은 따로 구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들이 위탁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 구충 구서도 마찬가지고요. 조도 관리하는 것. 이 동물복지 실제로 인증했을 때 모습입니다. 위탁장의 제일 리스크는 뭐냐면, 위탁장도 보통 1000두, 1500두짜리 위탁장이면 경기도에서 굉장히 비싸요. 뭐 15억, 20억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사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데 막 돈을 많이 들여서 위탁장을 하면 사실 계약을 한 1년 하고 2년 하고 딴 데 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직접 다 하면 좋지만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들고요. 마무리를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물복지는 최선이나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결국엔 세대를 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축산을 하려면 이런 동물복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럼 또 하나는, 동물복지가 맛있냐 이런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기능적인 면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가치 소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뭐 세 번째는 생산자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들고 말씀드렸듯이 생산을 중간에 멈춰야 되는 이런 현실이 있고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무항생제 인증이 안착될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직불제도 있었고 이런 분들 또 단체 급식 어린이들한테 그 급식은 무항생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급식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동물복지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워낙 없어요. 실제로 저희 같이 유통하는 회사나 생산자가 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 돈마루 같은 가공업체 다양한 마케팅 결국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잘 팔아야 되거든요. 상견목심만 잘 팔아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뒷다리, 앞다리, 등심, 돈가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비자도 뭐 리서치하고 막 조사할 때는 동물복지 먹을 거다 뭐 몇 프로 비싸도 사겠다 하지만 사실 소비가 많지 않습니다. 시장이 가장 작은 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하려면 소비자들이 꾸준한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